아는 기자, 아자 시작합니다. 경제산업부 조현선 기자 나왔습니다. 자, 4개 기업 투자금이 600조 원이라는데 네. 엄청난 규모인 거죠? 그렇죠. 이게 3년, 5년 단위 총 투자 액수를 합친 거거든요. 네. 이 어느 정도냐? 이 올해 우리나라 전체 예산 607조 원에 맞먹는 수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삼성만 450조 원인데요. 반도체 공장을 하나 짓는 걸로 제가 한번 계산을 좀 해볼게요.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했던 세계 최대 규모의 삼성전자 평택 공장 모습입니다. 이 반도체 생산 라인 한 개를 짓는데 30조 원 정도가 든다고 하거든요. 네. 이 지금 3개 라인을 짓는데 이미 100조 원 넘게 들었고 앞으로 라인 3개를 더 지을 계획입니다. 또 여기에 EUV라 부르는 이 노광 장비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마치 한 대 가격이 자그마치 5천억 원이 넘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투자라는 게 가늠이 되실 거고 그런 만큼 공격적으로 돈을 쏟아 부어서 기술 격차를 더 벌리겠다는 의중이 깔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위해서 기업들도 그렇죠. 승부수를 던진 건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이기도 하거든요. 뭡니까 그 먹거리가? 네, 우리 기업들이 꼽은 미래 먹거리 3가지입니다. 네. 반도체, 바이오, 모빌리티로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다른 분야와 달리 우리 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거나 모두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분야이거든요. 이 경쟁은 살떨릴 만큼 치열하지만 선도 기업 숫자는 손에 꼽을 정도라서 이 기술 격차도 크지 않아 승부를 걸 만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치킨 게임에서 치고 나가는 순간 이 고구마 줄기를 뽑으면 왜 우르르 나오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 파생 시장까지 단숨에 선점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현대차는 물론이고 유통기업인 롯데, 또 방산기업인 한화가 도심항공과 모빌리티에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투자 계획 중에 눈에 띄는 건 네. 국내 투자가 상당히 많다는 거고요. 얼마 전 맞아요. 보면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기로 했고 네. 예전 같으면 중국이나 동남아 쪽에 투자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뭐가 좀 바뀐 겁니까? 맞습니다. 한마디로 산업 체질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전략은 1등을 모방하는 카피캣이나 패스트 팔로우였어요. 네. 이 세계 인류 기업이 내놓은 1등 제품을 빨리 따라해서 더 좋은 품질로 파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더 저렴한 인건비와 또 풍부한 자원이 있고 또 거대한 소비 시장이 있는 중국이나 동남아에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업은 세계 최초 초인류 고부가 가치 제품에 도전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고급 인력과 안정적인 환경을 찾아서 국내 혹은 미국으로 투자처가 바뀐 겁니다. 최근 코로나 봉쇄나 공급망 재편에서 보셨겠지만요. 이 수백조 원을 들인 값비싼 장비와 공장이 언제든 멈출 수 있다는 네. 이른바 차이나 리스크도 이런 변화에 한몫을 한 거죠. 상당히 흥미롭네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한날 기업 4곳이 동시에 투자 계획을 냈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안 그래도 좀 물어봤더니 기업들끼리 사전에 약속한 건 전혀 아니고요. 네. 뭔가 이제 타이밍이 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졌다는 게 설명인데 다만 새 정부가 출범을 이미 했고 또 지난주 한미 정상회담으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는 제거된 영향도 있습니다. 이 최근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안미 경중에서 안미 경세로 바뀌었다는데요. 이제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간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 줄타기 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중국은 여전히 1위 교역 국가이자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이나 미국서 만든 첨단 인류 제품 이 중국이 안 살 수도 없을 거고요. 나아가서 전 세계에 다 팔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어느 정도는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간만에 미래 이야기하니까 반갑네요. 네, 아는 기자 조현선 기자였습니다.